지금 이 순간 아무도 모르게 당신의 통장이 AI에 의해 분석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세무조사. 그리고 평생 모은 돈 중 8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돈인데 왜 설명해야 하죠? 하지만 세무서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증빙이 없다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2025년 여름 세무 행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부자가 아니어도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은퇴한 평범한 어르신도 단 한 번의 거래로 AI의 레이더에 포착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가족 간에 도와준 돈, 손주 학비, 자녀 결혼 자금, 심지어 병원비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지 않으면 의심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거래도 익숙하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길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상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 시간 국민 여러분의 세무 고민을 함께해온 세무사 정재훈입니다. 오늘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며 저와 같은 전문가도 놀랄 만큼 큰 변화입니다. 얼마 전 대전에 거주하시는 70세 박모 어르신께서 평생 어렵게 모은 3천만 원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르신께서는 당연히 내가 벌고 모은 돈인데 왜 설명해야 하나요?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셔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총 800만 원을 납부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6월부터 본격 도입된 차세대 AI 세무 분석 시스템이 작동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소 금융거래가 어떤지, 평상시와 다른 움직임은 없는지 인공지능이 데이터로 실시간 분석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슨 걱정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만 개인 세무조사 건수가 작년 대비 4배 이상 늘었고 그중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려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부는 2025년 세수 확보를 위해 증세 없이 누락 세금을 바로잡는 방식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도화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 과세 누락 의심 거래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 어르신들이 포함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평소에 현금 거래가 많거나 자녀들에게 생활비나 경조사비를 보내시는 경우 또는 자료 정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거래가 AI에 포착되기 쉬운지, 어떻게 미리 대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자녀분들과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우리 어르신들께 세무조사 통보가 많이 갈까요? 사실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해드린 수많은 사례들을 떠올려 보면 다음 3가지 특징이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첫째, 현금 사용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대부분 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지만 어르신들께서는 여전히 현금을 선호하시죠. 눈으로 확인하고 손에 쥐는 것이 더 안심이 되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AI 시스템은 현금 거래 자체를 고위험 거래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설명되지 않은 고액 현금 입출금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둘째, 가족 간 금전 거래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 집 마련을 도와주시거나 손주의 등록금, 경조사비, 생활비 등 가족 간 돈이 오가는 일이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은 가족 간 거래라도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면 반드시 증빙이 필요합니다. AI는 단순히 송금 내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금 흐름과 용도까지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거래 관련 서류 보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돈인데 내가 어디에 쓰든 왜 증명을 해야 하느냐?
는 말 너무나도 공감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내 돈이어도 설명할 수 있어야 안전한 시대가 된 겁니다. 실제 사례로 지난주 부산에 사시는 71세 이 모할머니는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셨습니다. 자녀에게 송금한 2,500만 원이 문제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자 결혼 자금으로 준 돈인데 뭐가 문제냐 고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관련 영수증이나 메모, 계좌 내역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증여세 300만 원을 납부하셔야 했죠. 이처럼 단지 서류 하나 없었을 뿐인데 큰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거래마다 간단한 메모와 증빙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정보를 주변 어르신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AI 세무조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세청이 활용 중인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은 하루 수백만 건의 거래를 실시간 분석합니다. 사람이 보기엔 놓치기 쉬운 미세한 패턴도 놓치지 않습니다. AI는 여러분의 평소 거래 패턴을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쓰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5천만 원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면 이건 곧바로 이상 거래로 분류됩니다. 이 큰 돈이 왜 갑자기 움직였지? 하고 시스템이 반응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 AI는 금융기관 간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합니다. A은행에서 돈을 뺀 후 B은행에 입금한 것까지 연결해서 추적하고 심지어 현금으로 인출한 후 다른 은행에 입금하는 경우도 패턴 분석으로 포착합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가족 간 연결 거래도 추적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보내고 그 아들이 며칠 뒤 아파트를 샀다면 AI는 이 연결고리를 인식해서 세무당국에 주의 필요 거래로 표시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잘 모르고 하셨던 거래 중 일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래 5가지 거래 유형만 조심하셔도 세무조사 대부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곧 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정말 자주 마주치는 위험한 거래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중 단 2가지만이라도 모르고 하셨다간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액 현금 거래입니다. 올해 6월부터 금융기관은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에 대해 자금 세탁 방지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가 이상 거래로 판단되면 국세청으로도 공유될 수 있습니다. 즉, 현금 1천만 원 이상을 한 번에 찾거나 입금하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65세 최모 어르신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모은 적금 2천만 원이 만기되어 눈으로 직접 보고 안심하려고 현금으로 찾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2주쯤 지나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금 사용처와 출처를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어르신은 당황하셨습니다. 내 적금인데 왜 설명해야 하지?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은행의 적금 만기 확인서, 자금 용도서, 현금 보관 확인서까지 준비하느라 몇 달간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그럼 500만 원씩 나눠서 찾으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AI는 이런 분할 인출도 바로 인식합니다. 같은 날 여러 번 인출하거나 며칠 간격으로 나눠서 인출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쪼갠 거래로 판단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 왕복 송금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500만 원을 보내고 며칠 후 똑같은 금액을 다시 받는다면 AI는 형식상으로 돈을 돌려보낸 허위 거래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0세 김모 어르신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아들이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하여 1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다른 데서 자금을 구하게 되어 그대로 1천만 원을 다시 돌려드렸는데 이 거래가 문제됐습니다. 차용증도 없고 이자 약정도 없고 송금 사유도 불명확했기 때문에 실제 빌려준 게 맞느냐는 의심을 받은 것이죠. 실제로 AI는 이런 금액과 시점이 맞물리는 왕복 거래를 허위로 간주할 수 있고
세무서에서는 증여인지 대여인지 거래 위장인지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이 오갔느냐가 아니라 왜 보냈는지, 언제 갚기로 했는지, 이자는 있는지 이런 세부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방식의 왕복 송금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아직 소명 기회가 있고 앞으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래는 가능하면 사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 메모의 용도 표시를 꼭 해두셔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 위험은 증여세 한도 초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나 손주에게 용돈을 주실 때 그냥 생활비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세법은 금전의 무상 이전이면 대부분 증여로 간주합니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매년 새롭게 초기화 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누적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700만 원씩 자녀에게 송금하면 8년 후에는 총 5,600만 원이 되고 이를 초과한 6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인천의 68세 이모 할머니께서는 손자의 교육비와 용돈, 생일 축하금 등으로 10년간 매년 650만 원씩 보내셔서 총 6,500만 원을 전달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손자 돌보는 마음이었지만 결국 비과세 한도를 1,500만 원 초과한 셈이 되었고 증여세 15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해 가산세 300만 원까지 추가되어 총 450만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게 왜 세금이냐, 손자 용돈일 뿐인데 하고 안타까워하셨지만 세법은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생활비든 용돈이든 일정 금액 이상 지속적으로 송금하셨다면 반드시 한도와 누적액을 확인하시고 사전에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위험은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입니다. AI 분석 시스템은 단순한 송금 내역만 보는 게 아니라 개인의 소득 흐름과 지출 내역, 자산 증가 패턴까지 모두 연결해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3억 원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입하면 당연히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는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부산의 66세 박모 어르신께서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퇴직금, 농사 수익, 예금 이자 등으로 모은 돈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20년 전 퇴직금이나 30년 전에 팔았던 땅값은 지금 와서 확인 서류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AI는 이 상황을 소득 대비 비정상 자산 증가로 판단했고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모아졌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자산을 마련하신 과정에 대한 자료를 조금씩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퇴직금 수령 확인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농산물 판매 내역 등은 오래된 자료라도 최대한 모아두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놓치시는 위험, 바로 메모 없는 거래입니다. 계좌 이체를 하실 때 메모란을 비워두시면 나중에 이 돈이 무슨 용도였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사실 거래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설명할 수 없으면 세무조사 시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생깁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2세 윤모 어르신께서는 자녀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셨습니다. 3년 동안 총 1,800만 원을 송금하셨지만 한 번도 메모를 남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이 돈이 단순 생활비인지 아니면 증여 목적이었는지를 소명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중 일부는 증여로 판단되어 세금을 납부하셔야 했습니다. 단지 몇 글자의 메모가 없었다는 이유로 수백만 원 손해를 보신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메모 없이 송금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고 앞으로는 몇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조언드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한 황금 수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칙,
모든 거래에 정확한 메모 남기기. 계좌이체 시 입금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어 수단입니다.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이 메모 한 줄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좋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남 김 전세보증금 지원. 차남 김 2025년 2학기 등록금. 모친 생활비 의료비 포함. 손자 김 학원비. 딸 결혼 준비비 1차 지원. 반면 모호하거나 의미 없는 메모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지원금, 용돈, 급한 일, 혹은 메모 없음. 가능하면 받는 사람 이름까지 기재하시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수칙, 증빙서류 철저히 보관하기. 계좌 메모만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도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최소 5년간 보관이 원칙이며 필요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자금출처 확인서, 교육비, 등록금 납입 확인서, 학원비 영수증, 교재비 계산서, 의료비, 병원비 및 약국 영수증, 간병비 명세서, 진단서, 가족행사, 청첩장, 돌잔치 초대장, 장례식 부고, 또한 차용증, 합의서, 가족회의 회의록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 버리지 말고 정리해 두세요. 세 번째 수칙, 일정한 송금 패턴 유지하기. AI는 거래의 패턴을 분석합니다. 매달 비슷한 날짜, 비슷한 금액으로 정기적으로 보내는 생활비는 정상적인 지원으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25일마다 자녀에게 50만 원씩 꾸준히 보낸다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달은 300만 원, 어떤 달은 50만 원, 그 다음 달은 0원. 이런 불규칙하고 큰 차이의 거래는 AI가 이상 거래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수칙은 어르신들의 정당한 재산이 오해받지 않도록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억울하게 세무조사에 걸리는 일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비 송금 패턴이 왜 중요할까요? AI 분석 시스템은 패턴을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 매달 25일 자녀에게 50만 원씩 정기적으로 보내신다면 이는 정상적인 생활비 지원으로 인식됩니다. 반대로 올 6월엔 100만 원, 7월엔 300만 원, 8월엔 50만 원처럼 금액이 들쭉날쭉하거나 어떤 달은 1일에 어떤 달은 15일에 또 가끔은 한 번에 큰돈을 보내고 몇 달간 송금이 없으면 AI가 이상 거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액 부동산 지원 시 반드시 챙겨야 할 4대 서류. 부동산 거래를 도와주실 때는 돈만 보내면 된다. 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음 서류가 필수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자녀 명의 대출 관련 서류, 가족 간 차용증 또는 증여 확인서, 자금 지원 사유서 언제, 왜, 얼마를 지원했는지. 광주에 계신 69세 최모 어르신은 아들 집 마련을 돕기 위해 2억 원을 그냥 계좌이체만 하셨습니다. 수년 뒤 세무조사가 시작됐을 때 차용증도 없고 이자 약정 상환 계획도 없어 결국 증여세 2천만 원을 납부하셨죠. 문서 한 장의 부재가 억 단위 세금으로 돌아온 사례입니다. 병원비를 대신 내주실 때도 기록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가 직접 병원에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반드시 증빙을 남겨야 안전합니다. 병원비 영수증 원본 카드 결제 내역, 처방전 약국 영수증 간병비 영수증, 의료진 소견서, 계좌 메모, 아버지 입원비, 어머니 진료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이미 메모나 서류가 부족해 걱정되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거래 내역을 출력해 100만 원 이상 가족 간 송금,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등 큰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거래 목적과 사용처를 간단히 메모로 정리하고 관련 서류를 최대한 모으십시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받으면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세금을 막습니다. 정기적인 패턴 유지, 계좌 메모 한 줄, 관련 서류 5년 보관.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AI가 의심할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꼭 부모님, 자녀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모르면 손해, 알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거래 내역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 100만 원 이상 송금한 내역, 500만 원 이상의 현금 인출, 그리고 1천만 원 이상 부동산 관련 자금 이동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 거래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그 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관련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함께 점검하시고, 없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가족과 당시 상황을 다시 이야기 나누어 보고 간단한 확인서라도 만들어 두시면 향후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3세 한 모 할머니는 10년간 자녀들에게 총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할머니는 각 자녀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돈을 보냈는지 정확히 구분해 놓으셨고 관련 서류도 빠짐없이 보관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의 결혼 비용 3천만 원은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를, 둘째 아들의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은 전세 계약서와 차용증을 작성하셨습니다. 셋째 딸의 창업 자금 2천만 원은 사업 계획서와 월별 상환 계획서를 준비했고, 막내 아들의 학비 2천만 원은 등록금, 납입 확인서와 생활비 내역서를 함께 보관하셨습니다. 결국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할머니는 모든 내용을 차분히 소명하셨고 증여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투명하고 정리된 기록만으로 억 단위의 세금을 막아낸 사례였습니다. 부산의 68세 김모 어르신은 자녀 셋에게 매달 일정하게 생활비를 송금하셨습니다. 첫째에게 80만 원, 둘째에게 60만 원, 셋째에게 50만 원씩 매월 25일마다 동일한 날짜에 꾸준히 보내셨습니다. 5년간 총 송금액은 1억 1,400만 원에 달했지만 정기적이고 명확한 목적이 있는 지원으로 인정받아 세무조사에서도 문제없이 통과하셨습니다. 규칙적인 거래는 AI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주 물어보십니다. 10년 전 거래도 다 확인하나요? 네, AI는 최대 10년 전까지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특히 고액이거나 반복된 거래는 더 정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거래 목적과 자금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기본으로 보관하시고 입금 내역이 확인 가능한 영수증이나 명세서를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도 빠뜨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후 더 큰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이제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고 거래소의 자료는 이미 국세청과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따로 숨기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자산 역시 일반 금융자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들이시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억울한 일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손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증빙을 차곡차곡 모으는 일,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결국은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AI 시대라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거래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AI는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AI는 이제 가상화폐나 부동산, 보험, 증권, 카드사 정보까지 연결해 분석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며 거래소 정보는 이미 국세청에 자동 전달되기 때문에 숨길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짓 해명은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금융정보 연계가 더욱 정교해졌고 10월부터는 2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11월에는 가상계좌 거래까지 추적되고 12월부터는 해외 금융정보도 국세청과 자동 공유됩니다. 이제는 투명한 금융 생활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피하거나 숨기기보다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거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AI 세무조사는 이제 현실이며 고액 현금 거래, 가족 간 왕복 송금, 증여세 한도 초과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거래마다 메모를 남기고 증빙 서류를 모아두는 습관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 계좌 메모를 시작하시고 집에 있는 영수증과 계약서를 정리해 보세요. 가족들과 앞으로의 금전 거래에 대해 규칙을 세우고 과거 거래 중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점검하고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I는 정직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거래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모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가족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특히 자녀분들도 꼭 보시고 부모님을 도와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정보는 아는 사람에게 무기가 됩니다. 상속세와 관련한 내용도 곧 다룰 예정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상속세 절약 방법, 자녀들이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꼭 챙기셔야 할 부분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AI가 세무 분야까지 깊숙이 들어온 만큼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기본적인 준비만 갖추신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복잡하지만 저는 어르신들께 쉽게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 세무 경력 속에서 느낀 가장 안타까운 점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억울한 세금 사례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미리 피하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세금 걱정 없는 평온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